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이 좀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장기보유 장특에서 2%는 누구나 해주는 건가요? 그랬어요. 2%. 그래서 장특에서 2%는 그 앞에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땅이나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신 분들 있죠.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에요. 토지나 건물 등기되고 3년 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셨으면 전부 다 공제가 돼요. 우리나라 물건이라며. 그래서 2%씩 공제는 가능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율 12%,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8%나 총 한도 20% 공제인가요? 그랬는데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만 그래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세대 1주택자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여기는 12% 공제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 인정이 돼서 두 개 더하니까 토탈 합쳐서 20% 이렇게 공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그럼 그 기간에는 3, 4, 12, 12%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4%, 2, 4, 8, 8%하고 또 더해서 20% 인정이 돼요.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이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1세대 1주택일 경우 9억 초과 시에만 그 필요한 거죠. 뭐 350페이지, 350페이지 이거는 1세대 1주택이고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비과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 그럼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데 거주를 못했다면 그럼 거주를 못했다면 이쪽은 공제를 못 받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요 12%밖에 공제 못 받아요.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거주기간이 여기 1세대 이제 예전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2%로 넘어갔어요. 2% 넘어갔는데 이제는 거주기간 따로 공제되고 보유기간 따로 되니까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12%만 인정이 돼요.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안 되고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만 이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거주를 못했다면 장특 할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장특 할인이 뭐예요? 장특 할인이라는 거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4년 미만이니까 보유기간에 따른 그 기간 공제 12%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법이 개정이 되니까 개정된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복잡해요. 그래서 개정이 되는 것들을 이제 한 1월 달부터 또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우다 보면 내용이 좀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번 시간 했던 것은 이제 바로 전 시간 했던 것은 여기까지만 보충 설명하고 다시 이제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351페이지로 가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인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 일부분을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 양도소득 금액을 내가 1년치 양도소득 금액을 얻기 위해서 그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걸 제가 얻어드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도하면서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면서 내가 들어간 돈들 있죠.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 이게 양도소득 기본공제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양도해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연 250만 원 공제가 돼요. 여기서 연이라는 것은 연간 벌어들인 소득 금액 중에서 250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탁 수익권의 소득 금액,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거니까 놔두세요. 그냥 부동산을 거래해서 내가 부동산을 양도해서 벌어들인 그 금액 중에 그 중에서 250만 원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어들인 소득에서 여기서도 연 250만 원을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양도하든 외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든 연간 250만 원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간 우리나라 거든 외국 거든 둘 다 25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352페이지에 보시면 이 표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1년치 부동산에서 250, 외국의 부동산 1년치 중에서 250.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여기서 토지를 하나 팔고 또 중간에서 건물을 하나 팔았다. 그럼 토지와 건물은 둘 다 부동산이죠. 둘 다 부동산이니까 이 토지하고 여기 건물하고 둘 다 이제 부동산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1년치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 더해서 연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다 더해서 연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하시고 오른쪽 양가로 3번 보세요. 353페이지로 오세요. 이제 공제법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고 싶으면 등기가 돼야 돼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공제가 안 돼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해도 1년에 25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 이랬으니까 1년치 중에서 그러면 자,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년 동안요. 1년 동안 같은 토지나 건물을 같은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한다고 해서 양도할 때마다 250을 빼주는 게 아니라 1년 전체 통틀어서 1년 전체 소득 금액 중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양가로 5번 봐보세요.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은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럼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어요. 이 말은 공동 소유 자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제가 이제 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봐요. 건물을 저하고 다른 사람이 둘이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250을 빼줄 것인가? 각자 소득에서 250을 빼줄 것인가? 그럼 소득 금액은 각자로 쪼개야 되니까 각자 소득에서 25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쯤 끝에 보세요. 공동 소유자 각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공동 소유자 각각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공제 부분은 이해가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부동산 팔고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그 소득 1년치를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돈, 요게 250까지는 공제 혜택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치 전체 금액에서 250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자, 그럼 354페이지로 오세요. 이제 양도소득 세율인데 요 세율도 내년에 법이 개정이 돼요. 세율이 개정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세요. 하나의 자산이 여러 개 이제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두 개 이상.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적용이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끝에 큰 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세금을 다 계산해 봐요. 이제 여러 개 세율이 적용되면 여러 개 세율을 다 적용해서 세금을 다 계산해. 하나씩 세금을 계산해서 그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해서 세금을 신고하시면 돼요. 아니 이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방법은 세금이 적은 거야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개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 봐가지고 그 중에 세금의 액수가 더 큰 것을 납부할 세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양가락 1번부터 이제 세율 한번 익혀보죠. 이 세율을 익힐 때 위에 그 양가락 1번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한 세율인가?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토지,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팔면 세율은 70%예요. 미등기로 팔면 세금이 엄청 높아요. 미등기로 팔면 70%만큼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불가능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등기로 팔아버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돼요. 기본공제도 안 돼요. 세율은 70%예요. 엄청나죠.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미등기로 팔아버리면. 그래서 미등기는 70%만큼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했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가볼게요. 토지나 건물을 1년이 안 돼서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1년 미만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기본적으로 50%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1년 미만이면 50%짜리 세율이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요. 1년 미만이면 50%짜리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1년 미만이면 50%짜리 세율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해결했어요. 그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이제 등기된 토지 건물로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1년은 넘었어요. 그런데 2년은 아직 안 됐어요. 1년은 넘고 2년 사이에 제가 팔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0%만큼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땅을 사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럼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았으니까 40%만큼 세금이 적용이 돼요. 1년이 안 돼서 팔았다. 그럼 그때는 50%짜리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2년 넘었어요. 그럼 2년 넘었어요. 여기 이제 법이 바뀌어요. 등기된 자산으로서 등기된 토지 건물을 2년 넘어서 팔았으면 가장 낮은 세율은 6%, 가장 높은 세율은 45%. 이제 45%로 바뀌어요. 6에서 45% 세율로 갑니다. 6에서 45%까지 세율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예전에 42%짜리가 이제는 45%로 바뀌어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다. 이거는 크게 지금 이 기본적인 요 배경을 잡는 게 중요하고 비사업용의 토지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일 거예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잠깐 보려 놓으시고 일반적인 세율 잡는 거 한번 보세요. 토지나 건물이 1년이 안 돼서 팔았다. 1년 안 돼서 팔면은 50%. 1년에서 2년 사이로 팔았다. 그러면 40%. 2년 넘어서 팔았다. 그럼 6에서 4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러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40%. 2년 넘었어요. 그러면 6에서 45%. 단 토지, 건물을 미등기로 팔았어요. 그러면 70%.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택. 이건 완전히 바뀌어요.
주택이 내년부터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에 대한 세율이 달라요. 요 세율들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걸 적용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내년 10월 달이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용으로 배우니까 그냥 개정되는 걸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미등기로 팔면 주택도 미등기로 팔면 70%예요. 그럼 토지 건물도 미등기로 팔면 70%, 주택도 미등기로 팔면 70%. 그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 이 말 들으면 갑자기 욕 나올지도 몰라요. 집에서 욕한다고 해서 누가 듣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욕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바뀐 걸 받아들이세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1년이 안 된 상태로 팔아버리면 세율은 70%예요. 뭔 소리예요? 1년이 안 돼서 팔면 40%짜리가 갑자기 70%를 껑충 뛴다는 건데,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을 1년이 안 돼서 팔았을 때는 70%만큼 세금을 물려버려요. 1년이 안 되면 70%예요. 분양권도 똑같아요. 분양권도 1년이 안 돼서 팔면 70%예요. 분양권도 1년이 안 돼서 양도를 하시면 이제 70%짜리 세율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자, 그럼 다시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1년이 안 돼서 팔았을 때는 70%만큼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1년은 넘었어요. 1년은 넘고 2년 미만이었을 때는 세율이 60%예요. 이거 너무한데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이건 60%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이것도 60%만큼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을 보유하시면 2년 넘어서 팔아야만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로 갑니다. 근데 분양권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아도 분양권은 무조건 60%만큼 세금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만 50%였어요. 근데 지금은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하고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70%,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을 보유하면 60%. 무조건 분양권은 1년만 넘어도 1년이 안 되면 70%, 1년 넘고 언제 팔아도 무조건 분양권으로 팔면 60%가 돼요. 1년이 안 되면 70%, 1년 넘으면 60%. 이만큼 세율이 이렇게 복잡한 건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닌데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 엄청나게 높은 율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단타 이제 뭐 집 샀다가 팔고 하는 거, 요거 하는 걸 방지하려고 그래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세율을 엄청나게 높게 70%까지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너무 세율이 높아지니까 거래하실 때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이 높아진다겠지. 그런데 이 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제 상담을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 이야기할 때는 꼭 확인해 보고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디로 오냐면 355페이지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요거는 지금 잘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년에 또 법이 바뀌니까 이 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요거는 기본적인 폼만 좀 잡아 드릴게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
1세대 2주택이 있고, 자, 1세대 2주택자가 있고,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가 있고, 그럼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 2주택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그래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2년 이상을 보유했다. 이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한 걸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2년 이상을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데, 집을 2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할증을 해요. 할증을 하는데 이제 몇 프로 할증이 되는가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봐보세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여기서 기본세율이 6에서 45%가 기본세율이에요. 6에서 45%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여기서 20% P, 포인트, 이걸 포인트라고 그래요. 포인트라 하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0%씩 그대로 업되고요. 그럼 26에서 20이니까 65%까지로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2개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시면 세율이 최저 26에서 최고 65%까지 세율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6에서 65%짜리 세율까지로 가겠습니다. 20% 할증이 되는 거예요. 네,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3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기본 세율 6에서 45%짜리 세율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두 번째 줄 가로를 봐보세요. 두 번째 앞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 및 4의 경우는 그럼 아래에 동그라미 3과 4는 1세대 3주택 이상이었을 때를 말해요.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할증 더한다. 플러스 30% 포인트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했더라도 가장 낮은 세율이 36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75%까지 세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에서 75%까지 30% 할증해서 세금을 더 물리겠습니다.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집을 3개 이상 가진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아요. 세율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죠. 그럼 세금 차이가 지금 팔았을 때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니까 꼭 확인해 보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넘어가면 가족 중에 집이 2개가 넘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고 세금 얼마 정도 나오는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양도할지 양도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율하고 관련된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세율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이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 이제 12월 달 이번 달 말에 통과가 돼야 돼요. 법률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법 통과되는 거 확실하겠죠. 무조건 통과가 무조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통과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타 자산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세율 6에서 45%입니다.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그다음에 기타 자산 바로 옆에다가 골프 회원권하고 쓰세요.
기타 자산 바로 옆에다가 골프 회원권 하고 써보세요. 그래서 골프 회원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세율은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제 뭐 밑에 5번에 초과 누진세를 나왔는데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가장 낮은 세율이 6%고 가장 높은 세율이 45%인데 이 세율을 뭐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봐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그랬어요. 그럼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제가 두 개로 나눠놨어요. 세율을 적용할 때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상속받은 물건, 상속을 받았던 물건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물건을 양도할 때 세율을 적용할 때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취득했을 때 여기서부터 양도 1까지 보유기간이 계산돼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무엇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복잡한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분이 사망했을 때 거기서부터 3년이 넘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세율을 적용할 때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사망자가 과거에 취득했을 때 거기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여기가 상속 개시일, 양도일. 그다음에 앞에 이제 피상속인 사망자,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근데 피상속인이 취득했어요. 그럼 피상속인이 취득해가지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년을 보유했어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을 보유하다가 이렇게 해서 양도를 했어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니까 여기가 장특공제. 장특공제는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요. 그런데 세율을 적용할 때는 1년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니까 5년 플러스 1년에서 총 6년의 보유기간 인정이 되는 거예요. 6년 보유기간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짜리가 아니라 여기는 보유기간이 세율을 적용할 때는 6년짜리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1년짜리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2월 과세네요. 2월 과세는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서 증여받고 5년 안에 팔아버리면 2월 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랬어요. 그럼 세율을 적용하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든 둘 다 똑같아요. 여기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배우자 증여했던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과세는 무조건 2월 과세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2월 과세인 경우는 두 번째 끝에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누군가, 그러면 증여자가 거기다 강조하세요. 증여자가, 그러면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 1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했던 사람, 그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 1까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이런 내용이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혹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오늘 들으시면서 좀
만약에 혹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글을 한번 남겨보세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가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을 오늘 다시 설명을 지금 한 1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10분 안에 10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지금 라이브를 들으시면서 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한번 남겨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했던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걸 지금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강의를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내가 오늘 수업이 이해가 됐어요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11월, 12월 강의인데 지금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해주시면 그럼 저희는 너무 고마워요. 이게. 그런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진짜로 대단하신 거거든요. 집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냥 강의를 진짜 집중해서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 설명을 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약간씩 빼고 강의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설명해 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 하는 부분까지는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도 다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시면 3월달 이후에 이제 양도세 설명을 들을 때 진짜로 쉬워요. 너무너무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저 글이 댓글을 다 이해가 되셨는가?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네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댓글이 안 달리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된 걸로 믿고 여러분들을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수업을 진짜 잘 들으셨구나. 그러면 저도 오늘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트북을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오늘은 강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 시간에 소통을 좀 할까 했는데 첫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약간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통이 좀 안 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지금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질문 올라오는 게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풀고 다 맞으신 분 있으면 다 맞았다고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해답 보고 푸시면 안 돼요. 해답 보면 안 되고 지금부터 출력을 하시고 지금부터 시험 볼 수 있는 시간, 지금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10분을 드릴 건데 정확히 10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1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나면 다시 해설하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짚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제 문제를 딱 푸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분 뒤에 와서 다시 해설 강의를 할 테니까 10분 동안은 그냥 딱 문제 출력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네요. 자,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세요.